북한 뉴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인공지능 AI로 구성한 저 사진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의 민간인이 남하를 했습니다. 일단 군 당국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중서부 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인원 1명의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하여 추적 감시하였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하여 신병을 확보하였습니다. 신병도 확보돼서 세부 남은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한 보고 시점을 제가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새벽이었습니다. 밤사이 새벽 3시부터 4시에 우리 군 감시 장비에 처음으로 포착된 북한의 민간인이 있고 야간에 작전이 투입이 됐는데 11시 후에 북한의 군사분계선과 우리 쪽으로 이어지는 걸 넘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꽤 많은 지뢰들이 포진해 있고 수심 깊은 하천도 있고 수풀도 있는데 여기서 쭉 넘어왔습니다. 김국명 보좌관님, 이러봐야 20시간 유도 작전이었어요? 네. 우리 군 당국이 해당 북한 남성의 신변을 확보한 것은 사실상 이 북한 남성이 비무장지대에 있는 하천을 걸을 때 우리가 감시 장비로 그 남성의 존재를 확인을 했고요. 예. 그 뒤로는 한동안 그 남성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남성이 하천을 넘은 뒤에 길이가 1m가 넘는 수풀에 몸을 숨기고 한낮 동안 어디도 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은폐해 있다가 예. 다시 야밤이 되니까 움직임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남성이 움직이지 않은 것은 해당 시간에는 북한 군도 그 해당 지역에서의 어떤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군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해당 지역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밤이 되어서야 움직였고 그런 움직임의 정황이 우리 군에 포착이 되면서 예. 우리 군이 해당 남성의 100m 지점까지 접근을 해서 예. 이제 귀순 의사라든가 혹은 대한민국 국군임을 밝히고 여러 가지 어떤 안전한 경로를 통해서 절차대로 해당 남성을 우리 측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과거 화면을 잠시 뒤에 만나보긴 할 텐데 김국명 보좌관님, 네. 근본적으로 궁금한 게 뭐냐면 지뢰밭도 지뢰밭이지만 최근에 북한이 우리 쪽으로 못 넘어게 하려고 북한 민간인들과 군인들을 지뢰 매설도 단단히 하고 방벽 설치하고 뭐 폭파시키고 이랬는데도 이렇게 비교적 큰 어려움 없이 내려올 수 있었던 겁니까?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나름의 어떤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최근에도 유엔사에 통보를 했거든요. 현재 그 비무장지대의 북한은 그것을 국경선이라고 칭하면서 예. 국경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한다라고 밝힌 만큼 지금 다양한 어떤 목책을 세운다든가 아니면 장벽을 세운다든가 지뢰밭을 매설한다든가 혹은 도로를 끊는다든가 등의 남북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나 그런 움직임이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국경선을 다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모든 비무장지대의 북한군이 다 촘촘하게 방벽을 세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더 많은 방벽이 세워지기 이전에 이 남성이 어떤 탈북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는 촘촘하지는 않은 부분들이 이제 뭐 사각지대들이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뭐 폭파나 지뢰밭 매설 작업 등을 한번 과거 영상을 한번 만나봤는데 20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 딱 100m 앞에 마주쳤을 때 화면 한번 볼까요? 저희가 AI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구자원 부장님. 네. 이게 한 18시간 정도 지났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누구냐? 100m 간격에서 북한군이 물었습니다. 북한의 민간인이. 대한민국 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 이 말에 좀 안심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남하 작전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영화 JSA라는 이제 영화에서도 봤다시피 이 남북 군사 군인들끼리 대치했을 때에는 예. 일반적으로는 이제 암구호를 사용합니다. 우리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암구호를 물어보는데 이 같은 한국말을 쓰는 이 남북 군인이다 보니까 뭐 군인이 아니라 이제 민간인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이 누구냐 한국말로 이 신분을 확인을 했고 그 얘기를 들은 우리 군이 이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내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길을 안내하면서 이 안전하게 이렇게 귀순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접경 지역은 철책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죠. 우리 군 당국에서는 그 철책을 늘상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감시하기도 하고 이 과학화 장비를 통해서 이 사람의 움직임, 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누군가 이 철책을 넘어오는 것 아닌가. 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 철책을 넘어서 또는 우리 그 군사 분계선에 다가오는 것을 우리 그 병사가 발견을 했고 이 발견 즉시 출동을 해서 이 사람들의 움직임을 이 신중하게 이 감시하다가 이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대화를 통해서 이 안전하게 귀순시킨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국군이다. 우리가 안전하게 안 나겠다. 이후에 이제 20시간 작전이 조금씩 마무리가 됐는데 김금엽 보좌관님 네. 10년 전에 이제 탈북을 하셨고 글쎄요 뭐 이게 굳이 나누자면 이재명 정부 취임 후에 첫 그 남하인데 이게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한 명이 내려왔고 물론 뭐 이 사실이 북한에 공개되는 알려지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휴전선 인근으로 내려오는 귀순과 남하가 이제 심심치 않게 벌어질 수는 있는 겁니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과거 제가 탈북을 했을 때의 시점과 지금은 탈북의 그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과거에는 북한 사람들이 탈북을 하기 위해서는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을 예. 거쳐서 동남아시아 3국으로 오는 것이 보편적인 루트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탈북 루트가 다 김정은에 의해서 막히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비무장지대 혹은 동해바다, 서해바다 목선을 타고 넘어오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는 예.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이 부분에 이 남성의 탈북에 대해서 좀 눈여겨보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민간인이라는 점이죠. 군인이 그렇죠. 아니라 민간인이라는 점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지점인데 보통 우리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무장지대에는 민간인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형 지물에 익숙하지도 않을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남성은 아마도 전년 지방, 즉 북한에서는 전년이라고 하는 그 국경선 일대 근처에 살고 있는 아하. 사람의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에서 군 복무를 했던 경험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휴전선 비무장지대를 하고 지뢰밭을 뚫고 넘어서 남하를 했습니다. 이게 아마 이 북한 민간인의 그 남하 계기는 뭐 우리 정부 당국이 여러 가지 물어보면 아마 그 북한 사회에 대한 여러 뭐 고민 그리고 이제 남한에 대한 동경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실제로 지금 북한 내부 소식 하나만 길지 않게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최근 이 열풍이 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눈 쌍꺼풀 수술까지만 집에 와서 하고요. 그리고 코나 가슴 성형은 병원에 가서 하는데 지방에서는 안 되고요. 평양에 꼭 올라가서 달러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그거 평양에서 성형외과가 따로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평양에 이제 유명한 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몰래 저녁에 야매로 불 켜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상류층들만 하는 거라서. 북한은 아예 성형외과 치료법 3조라고 해서 국가는 사람들의 외모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료하는데 복무하는 성형외과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한다. 뭐 듣기에 따라서 되게 좋은 얘기인데 다음 화면도 또 볼게요. 이 한 북한 전문 매체 보도에 따르면 쌍꺼풀은 되는데 눈썹 문신은 안 된다. 이만갑의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 최근에 흐름이 어떻게 유행을 타는 겁니까? 북한도 초창기 때는 이 성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형 기술이라든가 혹은 성형 의료진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의학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예. 김정은 집권 이후에 북한도 어떤 세계화적인 흐름을 따라가려는 듯한 노력을 보이면서 이 성형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에 발 맞추어서 해당 산업이 조금씩 북한 내부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김정은 역시도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을 따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성형 수술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 예. 실제 옷차림이라든가 행동거지라든가 그런 것들 상당 부분은 할아버지 김일성의 모습에 연상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형에 대해서 최고 지도자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냐라는 그런 여론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예. 또한 요즘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죠. 이 북한의 MZ세대, 장마당 세대 역시 남한 드라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쌍꺼풀 수술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부분에서 성형 수술에 많은 관심을 갖고 뭐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따르는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북한 내부의 이런 성형 혹은 뭐 쌍꺼풀 얘기 보도와 함께 오늘 정말 본인의 인생을 걸고 남하한 한 북한 민간인의 20시간 작전 저희가 하나하나 재구성을 해봤습니다.